안녕하세요.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. 오늘은 2024년 9월 29일 일요일이고요. 제 S&P 500 투자일지를 남기는 날이고 또 9월 25일에 제가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ISA 계좌도 만기가 돼서 연금저축으로 옮겼죠. 근데 지금 그런 이슈들보다 저희 부부에게 더 중요한 그런 아젠다가 있는데요.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가 좀 이사를 좀 갈까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목표로 하는 데가 과천에 이제 한번 임장을 다녀왔거든요. 근데 과천 푸르지오 서밋, 물론 엄청 비싼 아파트죠. 평당 6천이 넘으니까요. 여기에 뭐 평수도 줄여가지고 그 20평대죠. 5구 제곱미터짜리 그런 아파트를 사야 할까 이런 고민하고 있고, 아시다시피 과천은 거의 뭐 강남 서초에 버금가는 상급지로 알려져 있죠. 이 우스갯소리로 만들어 놓은 부동산 급지표 캡처를 해왔는데 웬만한 서울보다도 이제 좋은 데로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 과천입니다. 아무튼 영상에서 초반에 이제 아무래도 월급 받았으니까 제 경제적 자유 달성 목표라든지 이런 거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. 현재 저의 경제적 자유 달성 상태는 38.37%. 이거는 어떤 걸 뜻하냐면은 지금 2030년쯤에 도달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지금처럼 투자를 하면은 1년 동안 저희가 쓰는 생활비 지금 한 달에 한 495만 원 정도, 실제로는 한 440만 원 정도 쓰거든요. 이 정도를 목표로 했을 때 이거를 S&P 500에만 투자해가지고 일단 세금도 제외하고 그 정도를 생활비로 마련을 하려면은 5억 7천 정도를 S&P 500 현재 가치 기준이죠. 가지고 있어야 된다. 그거 대비해 가지고 지금 우리는 얼마를 모았는가를 비율로 했을 때 38.37%가 나온다는 거고요. 이렇다 해서 뭐 퇴사를 하겠다, 파이어를 선언한다 이런 건 아니고, 이 정도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들은 월급을 받지 않아도 어쨌든 S&P 500을 통해서 마련이 되겠다, 그런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현재 진행 상황은 대충 이렇습니다. 이 점선 대비해서 역시나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좀 괜찮은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. 총 평가 금액은 2억 1,800만 원 정도 갖고 있고, 투자원금은 1억 9,800, 2억이 조금 안 됩니다. 그 다음은 S&P 500 한 주간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봐야 되는데, 제가 잘 안 들여다 보는데도 이런 기사는 보였어요. S&P 500이 또 9월 26일쯤에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. 마이크론이 또 주가가 이제 그런 큰 회사가 10몇 %씩 오르면서 S&P 500도 딸려 올라가는 효과를 봤죠. 그래서 역사상 최고점을 갱신했다는 거고, 그래서 실제로 다 들여다보면은 일주일 동안에 S&P 500은 0.5%가 올라서 5,738, 5,000 넘은 것도 얼마 안 됐던 것 같은데 이제 진짜 6,000 넘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. 역시 원달러 환율은 좀 떨어졌습니다. 1.18%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원화로 계산하고 있는 제 계좌상에서는 수익률이 아무래도 좀, S&P 500은 0.5% 올랐지만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지만 환율이 안정됐기 때문에 계좌는 조금 쪼그라든 모습을 볼 수 있을 거고요. 이렇게 S&P 500은 완만한 우상향 그래프를 보이고 있고, 또 재밌는 점은 그 2008년, 9년 때 미국도 뭐 S&P 500도 거의 뭐 40%까지 떨어지고 했는데, 길게 차트를 놓고 보면은 잠깐 스쳐간 이벤트 정도로만 보이는 이 모습, 그리고 코로나 때도 이만큼 빠졌죠. 근데 이거를 다 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때그때 오는 공포에 겁에 질려서 다 팔고 도망가는 것보다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고 현금을 항상 보유하고 있다가 좀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번 달 9월 25일에 월급을 받아가지고 투입도 하고 했는데, 이런 식으로 지금 S&P 500이 오른 거 대비 환율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한 주간 26만 3천 원 정도 계좌에서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리고 올해 투자 수익률인데요. 사실 이게 틀렸고, 실제로는 제 다른 돈까지 하면 한 달에 380만 원 정도를 S&P 500 계좌에 넣고 있는데, 그래서 투자 원금은 늘어났습니다. 하지만 이제 수익금이 좀 빠졌다. 원래 2천을 좀 넘었었는데 지금
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올해 수익금이 그 정도 아니지. 올해 거 기준이기 때문에 하여튼 수익금도 빠졌을 것이고요. 네, 올별 투자 수익 보면은 네, 여기가 정확히 나왔는데 2천만 원 정도 지금 수익 중이고 S&P 500 투자를 기록한 이후로부터요. 아무튼 뭐 투자 원금만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저는 네, 지표를 삼고 있습니다. 왜냐면은 장기 투자할 거고 이 수익률에 일희일비 하다가는 이제 제명에 이제 투자를 끝까지 해나갈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저는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. 보유 수량은 지금 S&P ISA 계좌 만기돼가지고 해지하고 연금저축으로 옮긴 다음에 네, 그 수량 저번 주에 팔았던 수량만큼 380주 정도 되는데 그거를 새롭게 매수하고 월급날에 또 새롭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647주가 타이거 미국 S&P 500이 늘어났습니다. 그 다음은 네, 제 포트폴리오 상태인데요. 지금 예수금이 34.2% 정도 이렇게 예수금 가지고 있고 지금 타이거 미국 S&P 500이 압도적으로 좀 비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. 8,800만 원어치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이번 영상의 어떤 본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과천 아파트에 대해서 이사가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이것도 저의 S&P 500 투자에 그리고 저희 자산 증식에 영향이 큰 부분이라서 이렇게 다뤄볼 거고요. 일단은 저는 저번에 밝혔듯이 조기 은퇴, 파이어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제 유튜브 채널명처럼 조용히 회사 다니기 그렇게 해서 최대한 오랫동안 회사 다니기 전략으로 전환을 했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직장을 좀 이제 전환을 할 것 같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남쪽으로 내려가야지만이 되는 직장으로 아마도 곧 옮길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표로 하는 곳이 이제 이 평촌, 인덕원 이쯤에 있는 지역이나 혹은 이제 과천 여기가 1순위가 되겠고요. 과천 푸르지오 서밋 네, 지금 홈페이지에서 포함봤는데 실제로도 가봤거든요. 네, 정말 살고 싶은 느낌이 나는 그런 저랑 기운이 잘 맞는 곳이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. 그리고 한 가지 또 고무적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거는 제가 이거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S&P 500 대표적인 ETF인 스파이와 서울의 주요 아파트들의 상승률을 시기별로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으로부터 10년 전, 그러니까 2014년 8월 대비로 했을 때 보면은 SPY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여준 곳이 있습니다. 보면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. 여의도의 시범아파트, 압구정 신현대, 그리고 과천주공 8단지. 지금 제가 보고 온 곳이 과천주공을 재건축해가지고 다 이제 들어선 아파트들이잖아요. 그 중에서 이제 아직 재건축이 되지 않은 과천주공 8단지 시세를 확인할 수 있어서 비교해보면은 네, 보신 것처럼 스파이를 능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과천으로 좀 가도 우리 자산 증식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. 하지만 비싼 가격이 문제겠죠. 대출을 많이 내야 된다는 거. 한 10억 가까이 내야 될 것 같은데 과천 다행히 저희가 맞벌이 부부라서 뭐 DSR 뭐 그런 거 DTI 이런 거에는 전혀 제한이 걸리는 건 없지만 10억 대출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금액이긴 하죠. 그래서 후순위로 보고 있는 게 평촌과 인덕원이다. 전략을 좀 적어봤습니다. 지금도 아내랑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놨고 이게 언제 팔릴지 몰라요. 요즘에 거래가 뜸해졌기 때문에 이것도 다 팔리고 난 다음에야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거래가 저희 집 살고 있는 집이 매도 계약이 체결되면은 발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랜 A부터 B, C, D까지 지금 세워봤고요. 장단점을 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. 간단히 한번 읽어볼 건데요. 뭐 일단 플랜 A, 과천 푸르지오 서밋 5구형이 지금 18억 정도 호가에 나오고 있는데 실거래는 16억대 된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저희 기준에서 현재 뭐 주담대 금리 4%대로 봤을 때 월 420에서 한 450만 원까지 상환을 해야 돼요. 그랬을 때 장점 일단은 대한민국의 상급지에 등기를 드디어 쳤다라는 자부심이 있을 것 같고 향후 아파트 시세가 양극화가 되더라도 이게 완전히 상급지 쪽이기 때문에
시세 방어가 될 거고, 왜냐면 밑에서 계속 이쪽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수요가 받쳐줄 거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. 그리고 실거주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높습니다. 저희 직접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일단 알려지기로도 어떤 시민의식이 되게 높은 동네다. 그리고 자연환경도 우수하죠. 바로 옆에 관악산도 있고 계곡도 심지어 있더라고요. 좀 한적한 곳이긴 하지만 저희는 오히려 그런 걸 선호하기 때문에 또 그런 거 장점으로 다가오고, 출퇴근할 때 교통편도 저희 입장에서는 좋습니다. 하지만 단점을 봤을 때 우리나라 저희 자산이 이제 정말 S&P 500보다도 완전히 아파트에 몰빵이 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제2의 IMF급 나락 사태가 발생을 하면은 우리 가정도 이제 같이 나락을 가게 됩니다. 이제 아파트 진짜 우리나라의 미래와 이제 저희는 완전히 커플링 돼가지고 같이 가는 거죠. 우리나라 잘 되면은 아파트도 오를 테니까 같이 잘 되는 거고. 그리고 5월 원리금 상환을 뭐 420에 430, 50만 원 이렇게 갚는다 치면은 솔직히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지출을 좀 더 줄이고 막 그런 여행도 좀 신중하게 가야 되는 상태가 될 것이고요. 그리고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은 S&P 500 투자를 다루는 유튜버로서 연 1,800만 원 정도도 투자하기 어려워질 걸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입니다. 두 번째 플랜 B. 일단은 평촌 더샵 센트럴이나 뭐 인도권 엘센트로 같은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신축에 해당하고 좋은 아파트로 매수해서 이사를 하고, 그럴 경우에 지금처럼 월 한 150만 원 정도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게 될 겁니다. 이때의 장점, 아파트와 S&P 500 투자 균형을 현재와 유사하게 유지할 수 있고요. 그러면 2030년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경제적 자유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고요. 출퇴근도 나름대로 괜찮습니다. 하지만 단점은 그 인도권과 평촌도 나름대로 수도권이지만은 부동산 양극화가 발생이 되면은 이게 좀 애매할 것 같아요. 이게 아주 좋은 급지라고 하기도 그렇고 떨어지는 급지도 아니고 약간 중상급 제가 봤을 때는. 그리고 해당 지역에 이제 가서 살았을 때 과천을 이미 저희가 보고 왔고 마음에 쏙 들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. 특히 아내가 더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. 저희는 애가 없기 때문에 뭐 교육에 대한 거는 사실 고려 사항이 아니라서 그렇죠. 뭐 자연환경, 자연 친화적인 것들, 그리고 좀 동네가 조용하고 좀 주변 사람들이 좀 좋은 거 이런 걸 좀 보기 때문이죠. 플랜 C, 과천 푸르지오 서밋에 전세로 들어가는 거죠. 한 8억 정도 하는데 내 돈 한 4억 내고 전세 대출을 한 4억 정도 내는 겁니다. 혹은 이 내 돈을 더 줄이고 전세 대출을 최대한 받는 방법도 있는데요. 근데 이것도 은행마다 전세 대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한 5억까지 나오는 것 같던데, 그래서 그 남은 돈은 SCHD에 다 넣는 거죠. 그래서 SCHD가 시가배당이 한 4%좀 안 되게 되잖아요. 그래서 월 세금 떼고 어쩌고 하면은 1,000만 원대 나올 텐데 그걸로 전세대출 이자를 최대한 충당을 한다. 이런 전략이었을 때는 어쨌든 과천에서 실거주할 수 있다는 만족도가 생기고 출퇴근도 좋고,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자산이 S&P 500과 그 SCHD에 투자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 리스크에서 좀 디커플링 돼서 좋다는 거. 하지만 단점은 이제 반대겠죠. 가장 낮은 확률로 보고 있어요. 하지만 만약에 미국이 나락을 가버리고 우리나라가 역으로 잘 되는 거죠. 그랬을 때 이제 우린 포모를 느끼게 됩니다. 남들은 잘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잘 돼서, 근데 저희들 가정만 미국의 자산이 묶여 있다 보니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. 네. 그리고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돼가지고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전세가도 오른다. 그러면 우리는 과천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떠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전세금 올려줘야 되는데 저희 자산이 미국에 묶여 있는데 미국 자산이 떡락해 있다라고 하면은 또 팔고 뭐 올려주기가 어렵잖아요. 그 다음에 플랜 D. 평촌이나 인덕원 쪽에 신축도 아니고 아예 구축 중에서 그냥 뭐 교통편 이런 것만 보는 거죠. 위치만. 그래서 저렴한 전세를 찾아서 한 5억 원대 그 미만. 그래서 전세 대출을 오히려 더 세게 받는 겁니다. 그래서 S&P 500과 SCHD로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해가지고 돈을 불리는 거죠. 그래서 그 무주택자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고가주택에 청약을 넣거나
혹은 부동산 하락기가 왔을 때 그때 과천에 입성하는 걸 도전하는 거죠. 이거의 장점은 부동산 양극화 시대에 대부분의 자산이 그 S&P 500보다 못한 입지의 아파트에 묶여 있는 것을 좀 방지할 수가 있고, 그리고 S&P 500 투자 자금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전세 대출을 최대한 받아가지고요. 이렇게 됐을 때 단순 계산했을 때 전세 자금 대출은 금리가 3에서 4% 정도고, 그리고 S&P 500 여기 연평균 성장률이 10%니까 여기서만 한 6% 정도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때도 그 갚은 금액에 대해서 또 세제 혜택이 있죠. 그리고 이제 단점. 만약에 S&P 500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상승률을 못 따라잡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연달아서 발생할 경우에 기회비용을 정말 크게 날리게 되겠죠. 이제 무주택자가 또 될 거기 때문에. 그리고 과천에 사는 것 대비 역시나 주거의 질, 삶의 질이 조금 약간은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지금 플랜 A, B, C, D 아마 E, F까지 나와야 고민이 다 끝날 것 같은데, 이런 식으로 저희 부부는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. 40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지, 어느 지역에서 그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제 영상에서도 앞으로 다루게 될 것 같고,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나 이런 게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거는 절세계좌 활용 요직인데요. 이미 이거에 따라 가지고 지금 만기가 돼서 이번 주에 실행을 했죠. 지금 삼성증권에 있는 그 연금저축계좌에 총 해보니까 이게 3천만 원 정도더라고요. 3천만 원 좀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다 이체를 해가지고 일단 올해 아마 세액공제 신청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새롭게 미래에셋에 신규로 계좌를 받습니다. 그래서 똑같이 여기다가 돈을 또 모아가고 있고요. 네. 이 장표는 하여튼 저랑 비슷한 전략을 추구해 보실 분들께 도움되라고 매번 영상 마지막에 넣는 장표고, 그러면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드리고, 제 부동산 고민에 대해서 의견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